그리고 다음 주자로 또 기대가 되는 카르다노 8월 말에 현물 ETF 승인 여부 일단 1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뭐 솔라나도 뒤로 밀려서 과연 카르다노가 먼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5일 파이어 시황입니다. 자, 간밤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경제지표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날에는 CPI가 굉장히 잘 나왔죠.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는 데이터가 꼭 검증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기준금리 많이 내릴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신고가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간밤 발표를 했었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시장이 예상했던 예측치가 0.2%인데요. 실제 데이터가 0.9%로 나오면서 무려 3배나 넘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미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관세발 인플레이션 징후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기 상황이 투자자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뭐 3번 금리 인하하고 한 번 할 때마다 뭐 B컷을 캐야 된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가 갑자기 연내 금리 인하 3번도 어렵고 또 B컷으로 좀 강하게 인하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쭉 올랐었던 시장이 결국 기준금리 인하 많이 못한다라는 내러티브 때문에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흡수하고 있었는데 수입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결국 마진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 몇 개월 안으로 소비자 가격 전가가 진행이 돼서 올해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다소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 월가 쪽의 이코노미스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간밤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 첫 번째로 하방에 요인이 됐었던 거는 바로 이 PPI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베센트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베센트 장관이 지금 온라인 인터뷰를 통해서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 어제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유지를 할 거지만 추가로 구매할 계획은 없다. 이런 식으로 폭스 인터뷰 진행을 했다고 해요. 이 인터뷰가 나오자마자 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진짜 안 사나 보다 라는 것과 함께 가격 하락이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가 가지고 가는 이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돈을 내고 살 수는 없고 남들한테 뺏은 물량을 팔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까지 했는데 이제 코인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당연히 미국 정부가 사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언젠간 사줄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시켜 왔던 것인데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 정부가 강하게 담고 사주지 않더라도 이미 현물 ETF나 기관을 통한 매수 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어서 꼭 미국이 뭐 10,000개, 20,000개 사주는 게 아니더라도 코인 시장 안에서의 공급과 수요, 한마디로 공급 쇼크는 불가피한 현상이 됐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미국이 그 총대를 메고 가주면 좋겠다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베센트의 이러한 발언 하나로 시장이 좀 출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다만 시장이 갑자기 또 가격 변동성을 보이자 이 투자자들의 비난이 두려웠던 것일지 베센트 장관은 본인의 SNS 글을 통해서 이렇게 남깁니다.
비트코인 슈퍼파워. 전 세계의 슈퍼파워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좀 투심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베센트의 이런 오락가락한 발언들 그리고 간밤 나왔었던 PPI 때문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가격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왔고요. 다만 우리가 크게 우려할 건 없습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이 암호화폐 레버리지가 간밤 10억 달러 정도 청산이 됐는데 아주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브 디지털 자산의 CEO인 데이비드 시머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이 전반적인 상승세 속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전히 비트코인은 기관들의 중심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워낙 가파르게 숨고르기 없이 최근 며칠 동안 올라줬던 만큼 우리가 오늘 하루는 약간 좀 숨을 쉬면서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 안에서의 전통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 확장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찰스 슈왑과 피델리티와 같은 미국 대형 금융사들이 이 가상자산 분야의 고위급 직책 인력 채용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찰스 슈왑에 올라온 가상자산 관련 포지션입니다. 대부분 시니어급의 매니저들을 현재 뽑고 있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피델리티라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도 동일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 차원에서 친크립토적인 성향이 강해지자 기존 기업들도 암호화폐를 채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때문에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채용해가는 모습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비트코인 관련해서 전해졌던 또 다른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프랑스의 IoT 칩 제조사죠. 시퀀스가 오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10만 개를 장기적으로 매입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제조기업이 대규모 암호화폐 매입 계획을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례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축량을 그 누구도 이젠 따라갈 수 없게 됐지만 제2, 제3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결론적으로는 미래 금융 생태계에 적극 참여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트럼프 일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역량을 확보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지원하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죠.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비트 메인 채굴기 엔트마이너 16,000대를 구매했다라고 합니다. 비용은 3억 정도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고 더욱더 비트코인을 많이 빠르게 효율적으로 채굴하기 위해서 채굴기를 추가적으로 구매했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또 여기에 재밌었던 건 가만히 있었던 구글도 비트코인의 채굴 기업인 테라울프의 지분을 인수한 게 뒤늦게 화제가 됐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기업 테라울프의 지분 8%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채굴기 사서 비트코인 마이닝 할 수는 없으니까 채굴 기업의 지분을 인수해서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의 발 하나를 담그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구글의 트렌드 양을, 검색량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엔 비트코인보다 확실히 알트코인의 강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트렌드 검색량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의 점유율이 6%포인트 정도 하락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난 일주일 동안 25%의 검색량이 증가했고요. 솔라나는 23%, 도지코인은 21%나 오름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구글에 코인 이름을 검색하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걸 지금 사 마라 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는 게 될 텐데요.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알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트 시즌에 대한 상승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이게 365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많이 올라주긴 했는데 본격적인 상승 신호가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의 상장사 중 한 곳인 블록체인 기술 컨센서스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2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을 7만 개나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이더리움을 비축 자산으로 선택해서 모아가는 흐름들이 전해지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고요. 다만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었던, 시장에서 우려를 불러왔었던 이더리움 재단의 매도 사태와 관련해서 재단 측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얼마 전에 이더리움 재단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약 1,3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이 매도가 됐었죠. 이 매도 시점은 이더리움이 4,500달러 이상에서 거래되던 때로 사상 신고가, 최고가 대비해서 5% 정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 높은 가격대였는데 이때 이더리움을 1,300만 달러나 매도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격 상승 국면에서 재단이 물량을 덤핑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왔었는데 일단 이를 놓고 이더리움 재단 측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갑은, 이 주소는 우리가 관리하는 주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좀 비체계적으로 좀 소통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더리움을 많이 매도해서 상당한 질타와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 재단은 투명성과 재정 규율 그리고 생태계 지원 강화를 골자로 아주 꼼꼼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판 건 아니고 누군가 개인이 판 것으로 물량이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음 ETF 주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간밤 SEC가 이 비트와이즈와 21쉐어즈의 솔라나 현물 ETF 심사를 10월까지 연기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다음 주자로 또 기대가 되는 카르다노 8월 말에 현물 ETF 승인 여부 일단 1차적으로 받게 됩니다. 솔라나도 뒤로 밀려서 과연 카르다노가 먼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이 다가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가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개월 동안 있었던 박스권을 벗어나면서 강세 돌파 신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구간에서 150%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 클림프턴 FX 전문가의 강세 랠리 예고도 있습니다.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은 이 에이다의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장기 보유 물량도 사상 최대치로 지나가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주 안으로 정말 에이다가 150%의 급등을 보일지 함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이슈들을 안고 지금 파이어 차트에서는 어떤 힌트들이 나오고 있는지 파이어 차트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네, 파이어 차트를 통해서 시장 보다 쉽고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지금 58.7%를 지나가면서 확실히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난 1시간 동안 90%가 넘는 종목들이 올라줬지만요.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시그널에서는 조금 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4일 추세인 파이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은 오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주요 종목들에 대한 차트 분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PPI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숏에 대한 시그널 포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일단 3%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일부 가격 회복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저항보다는 지지 구간에 캔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11만 6천 달러의 지지를 깨지 않고 잘 유지해 주는지를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12만 2천 달러를 재돌파해 주는 게 새로운 상승 추세로 가는데 중요한 관문이 될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주말 사이의 변동성도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숏에 대한 시그널이 떴지만 비트코인만큼 강한 하락을 보이진 않았고요. 벌써 파이어 라인 위에를 웃도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렌드 라인 켜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장기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4,500달러 선의 지지만 잘 지켜준다면 4,700달러까지의 저항을 어느 정도 돌파해 줄 수 있는 힘을 받고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늘 ETF 승인이 지연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씩 다시 반등을 해주는 기조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189달러의 지지를 받고 206달러의 가격 저항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코인 시장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만큼 어제 오늘 숨고르기에 들어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의 주요 이슈들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주말 사이 나오는 이슈들과 함께 어떤 변동성들이 다음 주 월요일 우리를 기다려줄지 기대감을 갖고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시황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